안녕하십니까. 푸니 짠이의 쿨톡입니다. 2020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조금 지난 얘기지만 얼마 전에 덕자의 전성시대의 주인공인 덕자님께서 아프리카 BJ 대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네. 이 시점에서 저희가 덕자와 턱형 간의 사건을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얘기가 되었는데 2019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덕자 유튜브 채널 덕자의 전성시대에서 마지막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 덕자는 저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끝날 때까지 당분간 엄마랑 살아야겠다. 오늘부터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간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요건 지금 턱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죠. ACCA와의 소송을 예고하는 영상과도 같았는데요. 훈이도 그 영상 보셨죠? 예, 저 봤고요.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유튜브인데 턱형에게 유튜브도 뺏길 것 같고 돈을 벌지도 못하고 오히려 적자 신세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고요. 많은 또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또 다행히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든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상을 좀 집어넣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가 턱형이 대표로 있는 ACC 지금 현재 소송을 걸고 있는 예상 결과 어느 정도로 걸릴 것 같습니까? 일단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 나기 전에 임시로 하는 처분이에요.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가처분이라고는 한 2달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덕자와 ACCA와의 계약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서 덕자 씨가 다른 방송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계약서에 다른 방송을 못하게 하고 있고 방송을 했을 때 그 방송에 대한 수익금을 다 본인들이 가져간다고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인용되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덕자 씨가 방송을 활동할 수 있고 그 방송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효력이 중요한데요. 지금 수입도 5대5고 모든 비용까지도 덕자 씨가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편집 방송 부분까지도. 이런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일부 조항들에 대한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속 계약의 효력이 무효이다. 일단 가처분이라도 결정을 받아서 덕자 씨가 방송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속계약 효력 부정제 확인 소송이 저희가 예상하는 본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도대체 뭡니까? 말 그대로 부존재, 전속계약이. 그렇지, 안일 도착이. 어떻게 한자도 잘하시네. 그러면 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쟁점이 뭔지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팩트가 나온 것 같아요. 첫째, 수수료가 5대5로 나누는 것이 유효하냐, 덕자 씨에게 불리한 계약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법원 판례들을 보면 5대5를 굉장히 불리한 수익 구조라고 해서 무효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덕자 씨가 무효 판결을 받기는 어려워져 보여요. 그러면 지금 덕자 씨가 5, A씨 걔네들이 5를 가져가고 있죠. 수익 분배율에 있어서 지금 턱형 측이 편집자 급여와 또 장비 제공,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지원을 좀 하기로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익 구조가 5대5고 방송에서 보면 경비 같은 것들, 편집자 급여라든가 장비 제공이라든가 뭐 컨텐츠 제공 이런 비용들은 ACCA에서 제공하는 걸로 보여져요. 예상인 거죠. 그런데 이걸 안 지킨 거 맞는 것 같아요. 덕자 씨 어머니하고 ACCA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30만 구독자 이벤트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편집자 급여도 본인들이 지급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보면 아마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ACC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비용이 벌써 550만 원이에요. 편집자 비용만. 그리고 30만 구독자 이벤트 지원도 안 해줬죠. 그 다음에 뭐 춤 배운다고 방송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짜맞추기로 거짓말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덕자 씨가 부담했다고 하면 수익분이 10대 빵이에요. 실은. 그럼 이거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무효라기보다는 이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요.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턱형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콘텐츠 지원했으나 덕자가 거절했다. 카톡을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9월에 BJ 합방 콘텐츠에 덕자가 거절한 것을 마치 춤 콘텐츠에 회사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한 것처럼 짜집기를 해서
해서 방송을 합니다. 턱경 이분 굉장히 야근수를 쓰는데 좀 어리석은 면이 많네요. 자, 이런 것과 비슷한 판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중요한 비용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관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전효성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덕자 같은 경우는 왜 정산분배도 제대로 안 해준다. 그리고 정산서도 제대로 안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산을 안 해주고 정산보고서도 안 보여주는 게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경우도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무효가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지금 법원은 무효 판정을 낸 건가요? 정확하게? 일단은 계약 부준제 확인 소송을 하면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거 전속계약이 너무 불공정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무경험을 이용해서 해먹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뭐 한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모를 때가 많았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 계약서에 뭐라고 써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계약서를 못 봤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계약 해지를 주장합니다. 정산 의무 불이행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것 같아요. 정산 의무 불이행 말고도 예를 들어 그 송소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 건지 좀 알려주시죠. 어떤 사건이냐면 송소희 씨가 가입되어 있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의 매니저가 어떤 성범죄 관련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을 송소희 씨의 운전기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송소희 씨가 나 전속계약 해지한다. 내가 분명히 이분을 내 매니저로 쓸 수 없고 운전기사로도 쓸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매니저로 썼기 때문에 나는 이 계약 신뢰관계 깨졌다. 난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다라고 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송소희 씨가 그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봤어요. 어떤 연예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턱형 측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덕자가 분명히 서명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턱형도 성년이고요. 덕자도 성년입니다. 성년과 성년끼리 한 계약은 사실상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유튜브 계약을 합니다. 우리 기획사시죠. 갑질하는 기획사. 그리고 접니다. 구독자 빵에 8대2 계약을 합니다. 사인했어요. 그런데 못 봤다고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계약서를 안 봐서 무효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방송 내용을 보니까 덕자 씨가 집에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는 그때 계약할 때는 못 봤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때 이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덕자 씨도 5대5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뭐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덕자와 소속사와의 통화 내용 중에 덕자 씨께서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던데 통화 내용이 한번 녹취가 공개된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훈이님께서 덕자가 계약서를 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유튜버들이 이런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0이라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내어줍니다. 근데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속사의 불공정 계약을 막을 수 있을지 훈이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계약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이돌들의 가수 계약서들이 무효 판결이 많이 남으로써 공정위가 표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MCN 회사들도 무효 판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근에 법원에서는 MCN 같은 이런 유튜버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 계약서에서 중요한 점을 보면 첫째,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경비 조항. 예를 들어서 덕자 씨가 고기를 꺼먹었어요. 이 고기값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재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두 번째로 수익금 분배. 우리 방송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 분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첫째, 몇 달에 한 번씩 정산 보고서를 받을 것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익금을 정산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수익 분배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덕자 전성시대 유명하잖아요. 이 이름을 누가 쓸 것인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덕자를 상대로 해서 상표권을 만들고 덕자로 인형을 만들었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상표권, 저작권
위약권 또는 뭐 초상권도를 누가 사용할 것인가? 독자 전성시대 계약서 유튜브 계정을 주기로 했잖아요. 턱형은 다 그렇게 계약하는 겁니다. 유튜브 계정 내가 가지고 갈게. 가지고 가면 팔아먹을 수 있죠. 그쵸? 그런 것들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덕자 사건에서 장비 구입비, 뭐 편집비 다 부담해준다 놓고 부담 안 했을 때, 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주 안에 답변 주세요. 답변 안 줘요. 계약 해지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명확히 써져 있어야 됩니다. 배상 청구 있지 않습니까? 미약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덕자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 시에 해지금이 1억 플러스 3년간의 그 향후 수입을 맞아요. 위약금으로 그렇죠. 제시를 받았고, 또 다른 채널로 덕자님이 방송을 할 경우 그 수익도 덕형이 얘네가 가져간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지금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굉장히 과도한 계약인데 전속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근데 4년 가까이 계약기간이 이루어졌어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위약금 다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덕자가 여기서 얼마를 벌었느냐도 중요해요. 덕자 씨는 편집비용까지 부담하고 해서 거의 적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긴 사유가 덕자 씨보다는 턱형 씨 측에 문제가 아주 많잖아요. 계약 해지 사유도 충분하다 보니까 이런 위약금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 위약금 조항을 감액할 수 있어요. 지금 덕자의 어머님과의 턱형과의 통화를 보면 턱형이 자신들의 표준 계약서를 김앤장에서 작성해서 했다고 하시는. 아니 근데 성냥 한 갑 주고 대나무 갖다 준 사람이 무슨 돈 아까워서 김앤장하고 계약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김앤장 문 앞에도 안 가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딘지는 알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계약을 하시면 좀 피해보는 상황이 적을 텐데, 자 그러면 앞으로 턱형, 지금 턱형이 유튜버를 다시 시작한다 라고 나왔더라고요.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보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 쪽박 날 것 같다. 아마 턱형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이 지역에서 나가셔야 될 것 같다. 친분을 이용해서 종이 쪼가리라고 해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하고 나중에 돈 벌기 시작되면 계약서대로 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선한 사람들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잘 모른다고, 무지하다고, 그냥 친분을 이용해서 종이 쪼가리에 사인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계약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시는 당사자분들도 이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게, 제가 만약에 손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얘기한 것도 구두 계약입니다. 계약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친분을 이용해서 쉽게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덕자님이 응원에 감사드린다는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앞으로 방송 잘했으면 좋겠고, 좀 약간 지나간 이슈지만 푸니와 짜니가 다른 이유는 앞으로 생겨날 유튜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 봐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덕자 턱형을 통해서 불공정 계약과 앞으로 유튜버들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효니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계약에 굉장히 관여가 많은 변호사가 되실 것 같은데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 방송을 함으로써.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효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푸니짠이 더욱더 발전된 이런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푸니 짠이의 쿨톡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